네. 즉흥적으로, 즉흥 영상입니다. 즉흥 영상.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 그때 느껴졌던 느낌을, 과거에는 이제 글로 이제 메모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찍어 놓는 게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를 영상으로 찍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우아하거나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도 즉흥으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클라세입니다. 클라세의 새로운 뉴 델타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이제 감상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 같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먼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리뷰를 누가 쓸 것인지 그거를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맨 나중에 리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자료조사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클라세를 써봤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저도 클라세를 알고 지낸 지가, 저도 이제 뭐 크렐, 뭐 KSA 시리즈, 마크레빈슨 뭐 3 시리즈, 2 시리즈, 그리고 뭐 스레시홀드, 패스 이런 제품들 다 사용을 해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라세는 크렐 KSA 뭐 150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뭐 패스라든지 스레시홀드 사용할 때 그때 같이 귀동량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거는 하얀색 델타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 모델명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CA 뭐 2100, CAP였던가? 아무튼 디자인 자체는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죠. 그때 인티엠프도 상당히 좋았었고,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라운드져 있는 이 셰시 자체는 그때 썼던 셰시를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그 레벨 메타가 달린 게 가장 큰 변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풍구인 것 같아요. 열 배출구가 붙은 것도 차이점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리앰프는 사실상 디자인이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파워앰프가 이제 약간 좀 살짝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어차피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레트로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과거 델타 시리즈를 썼을 때 그때 음질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격도 생각보다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고요. 상당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였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지 가격 정책을 그렇게 과도하게 비싸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워, 스피커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파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제품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그 음질의 성향이, 음색 성향이 과도하게 뭐 들이대는 성향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과도하게 특정 대응만 이렇게 쫙 뻗어주는 성향이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델타 시리즈나 클라세 제품을 처음 썼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모든 전 대역을 딥하게 밀어줘요. 모든 전 대역의 음의 밀도와 볼륨감, 그리고 근력, 살집을 아주 탄탄하게, 굉장히 밀도감 있게. 근데 그 느낌이 말랑말랑하면서 섬세해요. 그러니까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모두 다 공존을 시켜놓은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러면 완벽하냐?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좀 굳이 단점이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모든 대역을 다 살려주냐, 공평하게 다 살려주다 보니까 약간 심심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색은 앰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만드는 거예요. 스피커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짜릿한 소리를 원한다. 그럼 스피커를 짜릿한 놈을 갖다 놓고 얘를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앰프는 그 스피커의 성향을 최대한 잘 살려주는 거예요. 스피커의 성향과 관계없이 앰프가 음색을 만들어주는 경우보다는, 앰프는 소리의 에너지와 밀도, 그리고 음의 이탈력, 그리고 스피커의 제어, 그게 앰프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이엔드급이 되면은 앰프의 제1 덕목은
구동력이죠. 구동력, 에너지, 제어력. 그러니까 스피커가 얼마만큼의 본연의 성능이 나오느냐, 스피커가 얼마만큼 제일 높은 대역에서 제일 낮은 대역까지를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재생을 하느냐, 그 역할을, 그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제 파워앰프가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계속 들어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이런 스피커들 보시면은 이제 뭐 포컬 유토피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베리티 레오노르의 윌슨 오디오 스칼라 유토피아.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앰프들 중에서는 스칼라 유토피아가 구동이 안 됐었습니다. 스칼라 유토피아를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안 들려드렸어요. 왜냐? 들려줘봤자 그거는 청음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고급 스피커를 청음을 해봤을 때 그냥 인티앰프 물려가지고 들어본 건 들어본 걸로 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를 들자면 오디오 쇼 같은 데 가가지고 세팅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근데 오디오 쇼 같은 데도 가면은 제대로 완벽한 음을 들려주려고 세팅을 한 부스가 있는가 하면 그냥 넓은 이제 부스에다가 무조건 깔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제품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음질을 그냥 안 들어본 걸로 치어야 되는 그런 음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매칭이 별로면은 그냥 안 들은 걸로 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괜한 오해를 갖는 것보다는 그냥 그 경험을 안 한 걸로 치는 게 오히려 플러스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괜히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스칼라 유토피아가 저희 쪽에서는 제대로 된 음이 안 났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클라스의 파워앰프를 물리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좀 구동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모든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인티앰프하고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 지배력, 그 평정, 그 음악 자체를 전 대역을 높은 대역에서부터 낮은 대역까지 굉장히 그 평정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인티앰프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바쁘거든요.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 조사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앰프가 무게가 46.7kg? 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이엔드 쪽에서 얘가 뭐 출력은 뭐 한 250W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옴에서요. 근데 이제 트로이델 테스트가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트로이델 테스트가 한 2000V 암페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스피커든지 간에 그 스피커의 소리 톤을 가볍게 막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티앰프를 물렸을 때는 그냥 까랑까랑한 중고음만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클라스의 파워앰프를 물리고 나니까 그 대역의 풍부함이라는 게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리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좀 가벼운 인티앰프를 물렸을 때는 소리의 이제 느낌이 이런 삼각형이었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이제 힘 좋은 파워앰프를 물리고 나니까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높이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소리의 정보가 월등히 풍부해져요. 소리의 정보가 월등히 풍부해집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1500cc의 2인승 스포츠 세단으로 밟으면은 획획 이렇게 나가다가 3000cc 6기통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한 3000cc 이상의 6기통 자동차 세단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의 품위가 월등히 살아나고, 그리고 소리에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기로는 뭐 여성 보컬, 피아노, 바이올린, 저 솔직히 바이올린 연주곡들 별로 안 듣습니다. 좀 피곤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지금 듣기에는 너무 편안하게, 감미로우면서도 영롱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아직은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이제 이 제품을 뭔가 검증을 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도 들어보는 거고, 진중하게도 들어보는 거고, 피곤할 때도 들어보는 거고, 배가 고플 때도 들어보는 거고, 아침에도 들어보는 거고, 저녁에도 들어보는 거고,
바쁠 때도 들어보는 거고 안 바쁠 때도 들어보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들려요. 편안하게. 이 편안하다라는 게 나쁜 맹숭맹숭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르, 모든 대역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힘은 좋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좀 더 많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좀 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편안하게 다 지배를 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파워예요. 그게 진짜 힘이고 파워예요. 근데 지금 클라스의 이 파워 앰프가 지금 이제 모노블록도 있거든요. 모노블록도 있는데 저는 스테레오 파워만 해도 상당히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솔직히 저는 이제 파워 앰프를 따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물건도 없기도 했지만은 그다지 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인티 앰프를 분석하는데 저는 전념을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파워 앰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강직하고 단단한 성향도 있고 칼 같은 성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대역을 중후하게 재생을 해주면서 중고음은 섬세하면서 영롱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제가 앞으로 컨셉을 잡은 부분이 뭐냐면요. 막연하게 이래 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얼마만큼 좋은 건지, 그리고 그게 경쟁 기종 대비 어떻게 좋은 건지, 그리고 하위 제품 대비 어떻게 좋은 건지, 상위 제품 대비 어떻게 좋은 건지 그걸 가늠을 하기가 힘들어요. 풍부하면서도 영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풍부하면서 영롱한 제품들이 각 가격대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평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상대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프리앰프하고 이 파워앰프, 이 스테레오 파워앰프 세트 가격이 제가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공급사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좀 가격 정보를 제가 참고적으로 들었는데요. 인티앰프, 그러니까 좀 인티앰프 중에 좀 비싼 인티앰프들이 1000만원 중후반대까지 있어요. 인티앰프가 1000만원 후반대까지 있습니다. 1000만원 후반대까지. 사실 오늘 제가 1000만원 후반대 인티앰프도 비교해서 지금 들어봤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이거는 정말 민망할 정도 수준이에요. 민망할 정도의 수준. 스피커를 제어하는 능력 자체가. 그리고 100만원 중반대에 아주 힘이 좋다라는 그런 앰프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소리의 지배력, 전 대역에 대한 평정, 소리의 깊이감, 소리의 중후함, 그리고 배음의 풍부함, 정보의 양, 그런 측면에서 인티앰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너무 안정이 돼요. 너무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 좀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 2000cc 이하 때 차를 그거를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이어가지고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군수료 없이 그거를 타고 왔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차가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휙휙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빠르지도 않아. 별로 빠르지도 않은데 너무 가벼운 느낌. 그래가지고 살짝 떠가지고 바로 펑 차면 그냥 더 이렇게 탱글탱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차 사고가 나오면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이제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는 훨씬 더 그 차보다는 무거운 차거든요. 무거운 차인데 그 가벼운 차보다 더 빨리 나가고요. 근데 실내에서는 부드럽고 차분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해서 모든 앰프 오디오들이 다 그런 느낌인 건 아니거든요. 더 괴팍한 애들도 있거든요. 고급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급 인티 앰프를 살 바에는 이 정도 몇백만 원 가격 차이라면은 꼭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다. 모든 인티 앰프하고 몇백만 원 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급 인티 앰프하고 비교했을 때 몇백만 원 차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클라스의 프리앰프는
이 앞에 보시면은 USB 단자 보이시죠? USB 단자하고 헤드폰 단자까지 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터치 방식이에요. 터치 방식. 얘가 아마 곧 있으면 룸도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DAC, 뭐 외장하드 그런 거 다 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DAC 성능도 꽤 훌륭하고요. 최신 포맷 다 지원하고요. 모델도 한 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 1000만 원 넘는 소스기를 따로 물리실 거면은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소스기를 따로 쓰시는 게 맞지만은 소스기기를 여기에다가 뭐 한 600만 원 정도 제품을 쓸 거다. 한 5, 600만 원짜리 제품을 쓸 거다. 그럴 바에는 비용을 좀 아끼시는 차원에서 그냥 따로 이제 소스기기를 한 5, 600만 원짜리 쓰면서 인티앰프를 쓰느니 소스기를 정리를 하고 그 소스기 정리한 비용을 여기 프리앰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 얘네들 제품의 경쟁력이라면은 인티앰프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의 에너지감, 그리고 소리의 깊이감, 스피커에 대한 지배력과 평정, 그리고 소스 기기로서의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나 DAC 기능이 싹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스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고급 인티앰프 구매하는 가격에서 조금만 추가를 하면 이 세트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 점이 상당히 탁월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베리티 오디오 있잖아요. 베리티 오디오는 사실상 구동이 그렇게 어려운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구동이 어렵지 않은 스피커에는 이런 파워앰프가 별로 필요가 없느냐, 이런 파워앰프를 물려봤자 오히려 음질 차이가 없느냐, 별로, 아니면 이런 힘 좋은 파워앰프를 물리면 음질이 더 안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동이 어렵지 않은 스피커에 물려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영롱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내줘요. 특히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베리티 오디오 이용해가지고 피아노 협주곡을 들었는데 굉장히 음역대가 부드럽고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음역대가 넓고 깊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피아노 소리는 대단히 영롱하게 표현이 돼요. 베리티 오디오가 보기보다는 되게 선명한 음을, 초롱초롱하고 선명한 음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력이 절대 떨어지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아무리 실크돔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굉장히 영롱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가볍지 않으면서도 이제 스피커 자체도 사실상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저음을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근사하게 내줘요. 감미로우면서도 근사하게, 지저분하거나 싸구려틱하지 않게 당연히 넓고 깊게 내주죠. 그 와중에서 피아노 음을 너무 영롱하게 내주니까 그 영롱한 느낌이 고급스럽죠. 그 전체적인 하모니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포카를 매칭을 했을 때도 저음도 엄청 깊게 나오고요. 저음도 깊게 나오고 넓고 우아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포칼의 그런 인티앰프를 물렸을 때는 포칼 소리가 약간 이제 좀 까실까실한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죠. 인티앰프를 물렸을 때는요. 그리고 살짝 이제 초고음과 저음 사이가 살짝 이렇게 이제 허리가 얄룩해지는, 살짝 중저음역대의 볼륨감이 살짝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요. 근데 뭐 포칼은 그에 비해 또 다른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 특성이 있죠. 짜릿한. 근데 이제 그 소리의 볼륨감이라든지 밀도,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잘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뒤에 보면 단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USB 단자도 있고, 인터넷 랜 단자가 뭐 이렇게 많아. 이게 뭐 이제 업데이트를 위한 그런 단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RCA 단자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RCA 단자도 굉장히 고급 단자, 지금 로듐 도금 고급 단자 쓰고 있고요. 뭐 파워앰프 연결 단자도 다 2조씩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는 룬이 지원이 안 되는데
룬도 분명히 지원될 것이라고 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를 시작하신 지 5년 미만이신 분들 애석하게도 클라세라는 브랜드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메이저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크렐, 마크 레빈슨, 패스, 스레시홀드 이런 앰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그 당시에 함께 가장 많이 이용이 됐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근데 이제 사실 크렐은 지금 약간 이미지가 좀 많이 없어졌죠. 솔직히 메이저 브랜드는 이제 아닌 셈이죠. 스레시홀드라는 브랜드는 이제 패스하고 흡수합병이 돼가지고 스레시홀드라는 이름이 이제 안 나오고요. 이제 패스는 굳건하게 이제 옛날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좋은 제품 많이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프리앰프나 디자인만 보더라도 패스에 비해서는 트렌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크 레빈슨도 지금 신제품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파워앰프하고 프리앰프가 마크 레빈슨도 신제품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크 레빈슨도 최고의 브랜드이긴 한데 최고의 명声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제품들이라든지 대표 제품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거 외에 과거에도 제가 마크 레빈슨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유명했던 브랜드는 마크 레빈슨, 크렐, 패스, 클라세, 스레시홀드 이런 브랜드들이 10년 전에서 20년 전 사이에는 최고의 브랜드였어요. 근데 새로 나오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순진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더 비싸니까 더 권위적인 으로 보이고요. 객관적으로 더 비싸니까 왠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인상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더 비싸야 과거에 그 유명한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에다가 마진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덜 유명하면서 더 비싸야. 아이러니하죠. 생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덜 유명한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 그럼 뭡니까? 판매점에다가 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거예요. 할인을 더 많이 해주면서도 할인을 덜 유명하니까 할인을 많이 줘야 돼. 그렇지만 마진은 더 유명한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야 돼. 그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초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클라세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정책도 요즘의 대표적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괜찮게 나온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괜찮게 나온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리뷰가 아니에요. 리뷰가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안 찍어야 솔직한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오승영 씨가 클라세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오승영 씨가 클라세라는 브랜드 자체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리뷰를 오디오 평론가 김표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표님께서 굉장히 자료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해외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식적인 영상은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하고 김표님하고 같이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